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민형배 향배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서 위장 탈당했었잖아요.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역할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사위에서 어떻게 보면 존재 의미가 사라진 셈입니다. 네. 민 의원에게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만들어진 안건조정위에서의 소수당 목소리를 묵살하기 위한 꼼수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비판의 꼬리표만 남게 됐습니다. 네. 그럼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갑니까? 네, 탈당은 하루 만에 속전속결이었지만 복당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무위 의결로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한데요. 이 당내부에서도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했다, 편법을 관행으로 만들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곧바로 복당될 경우 결국 위장 탈당을 당 차원에서 자인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반면에 검수완박 강행 처리 반대했던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복당이 임박했었는데 예. 어떻게 됩니까? 예, 사실 이 양양자 의원 탈당 사유는 보좌진 성범죄 의혹이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미 지난달 말에 복당될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 배치되면서 무소속 상태로 남아있던 건데 민주당이 양 의원의 복당을 불허할 경우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다 꼼수를 쓰려다 벌어진 일들인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꼼수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그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이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늘리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를 해놓고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썼죠. 이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이 위성정당 창당과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던 데에 대해 수차례 사과했고 앞으로 달라지겠다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믿고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국민들도 많았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는 오히려 개혁이 부족해서 졌다는 심리가 깔려 있고 민주당도 이런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맞서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셈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전 지사도 후보 시절에 민주당의 과거 행태를 사과하긴 했지만 이른바 발목을 잡으면 뚫고 가야 한다면서 법안 강행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를 하면 반대를 뚫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라라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방망이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독 처리할 수 있는 하자니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민형배 향배 느낌표는 GSGG의 추억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민주당 초선 김승원 의원이 육선의 박병석 의장을 향해서 동물을 빗댄 비속어의 영문 이니셜이죠. GSGG라고 했다가 비판에 직면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민형배 의원은 이로부터 일주일 뒤에 윤석열 후보와 야당 의원을 비판하는 SNS 글에 복수형으로 GSGGD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또 지운 적이 있습니다. 정치권이 잠시의 비판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나간 일에서 교훈을 찾는 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300석이 깨진다입니다. 300석이면은 국회의원 의석 수인데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1년 가까이 공석이 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달 30일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해당 지역구에 대해 다가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의원직 사퇴는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요일인 4월 29일이 마지노선인데요. 이후에 사퇴하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 5일에야 열립니다. 그럼 의원직 공석을 막기 위해서 후보로 이제 선택이 되면 의원직을 빨리 사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네. 보궐선거에서 다른 당에게 지역구를 넘겨줄 가능성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홍준표 의원이 사퇴를 늦추는 것을 한때 유력하게 검토했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네, 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해당 지역구에 출마해
이렇게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김 전 최고위원이 이번 경선에서 지도부에서 현역 감점로를 만드는 데 참여해서 홍 의원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홍 의원 측은 여소야대 전국에서 한석이 아쉽다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시안에 맞게 의원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은요, 이 강원의 이광재 의원만 현역 의원으로 현재 출마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선 일정이 국민의힘보다 늦다 보니 물리적으로 4월 30일 전에 사퇴가 어려운 곳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결선 투표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될 경우 한 차례 TV 토론을 거쳐서 이 토요일인 4월 30일에야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도 오늘 의원 한석을 1년 동안 비워두게 되면 안 된다면서 28일 본회의 전에 27일 원샷 경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전북의 경우도 김윤덕, 안호영 두 의원이 경선에 참여 중인데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4월 29일 밤에야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두 곳 모두 결선 투표까지 가서 현역 의원이 후보가 되면은 의석수가 2석이 줄어들게 되는 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의석 현재 민형배 의원 탈당으로 171석인데 169석으로 또 170석이 깨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300석이 깨진다의 느낌표는 140억의 기회비용으로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를 때 한 개 선거구마다 약 2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번에 최대 7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의원들이 본인을 믿고 맡겨줬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양해를 구했는지 또 광역단체장 선출 뒤에는 각 20억 원의 값어치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